제가 며칠 전에 그 서울 주말에 네.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아주 대규모 지난주에?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 자, 지금 왜 그럼 시청에다가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의 네. 분향소를 저렇게 세우려고 하느냐 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출근하면 저희는 신문사가 광화문에 있어가지고요. 출근할 때마다 이제 그 보고 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청역에 내려서 오는데 건너편으로 그 천막이 보입니다. 네. 그 앞에.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시청으로 나왔을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추모 공간을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네. 그 어두컴컴한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둘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네. 야, 너무한다. 지하 4층 저도요. 얘기만 들어도 네. 어둡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네. 뭐 이태원 갈 일도 별로 없고 간다면 뭐 주로 이제 택시 타고 회사에서 가고 하는 신문사에서 가고 하는데 네. 녹사평역은 가본 적 없거든요. 네. 그곳에 녹사평역이 있다는 건 압니다. 네. 그 입구에 약간 이렇게 높은 언덕 쪽에 네. 그런데 지하 4층이라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아니 정말로 마음이 좀 네. 그랬어요. 애들을 예. 거기다 집어넣냐 이러니까. 자, WK 군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아유 너무 잔혹한 일이 아닌가 네. 싶어서 제가 그래서 가보신 며칠 거죠? 전부터 제가 여길 좀 가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어제 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발로 뛰는 박은주 에디터. 네, 여기는 이태원 녹사평역 1번 출구 근처인데요. 저 앞에 돔이 보이고 있지요. 여기가 바로 이태원 희생자들 추모관이 마련된다고 하는 곳인데 유가족들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자, 1번 출구로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호미진 곳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1번 출구로 내려와서 지하 1층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까 레뷰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큰 선큰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자연 채광이 되는 이런 공간입니다. 자, 제가 내려가 볼게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후 5시인데도 안이 굉장히 밝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자이크 작품, 유리 모자이크 작품도 갖다 놓고 그래서 지하철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잘 가꾼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지하 4층 공간인데요. 자, 제가 열차에서 내린 승객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추모 공간이 만약에 이쪽 오른쪽이나 혹은 왼쪽에 꾸려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가서 닿을 것 같고요. 추모 공간으로서 효용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널찍하게 있고 여기 이제 회의실이 안에 세미나실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추모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세미나실들 이 안에 평수가 얼마나 될런가는 제가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무실들이 안쪽으로 쭉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가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저 선컨이라고 네. 해놨던데 돔 같은 거 네네. 그걸 통해서 마치 추모관이나 이런 오히려, 것처럼 맞아요. 만든 것처럼 맞아요. 하늘에서 그 자연광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기는 지하 4층의 어두운 곳이 아니라 네. 그 정말로 추모를 하기 위해서 돔을 만들고 거기에 약간 좀 상징물만 좀 바꾸고 하면은 네. 더 그 의미가 있는 건물 모양이 될 것 그 같은데요. 서울 인근에 있는 그 비싼 추모관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디자인이 실제로는 오히려 저런 원형을 넣고 그렇죠. 해서 위에서 햇빛이 내려오게 하고 지하에 하는 경우에는 딱 저런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사진을 저 보시면 이게 이제 저 안에 위에서, 들어가서 예, 위를 쳐다보거든요. 제가 위를 쳐다봐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 저기는- 위에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 채광이.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실내를 걸어다니다가 여기가 몇 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자리를 봤더니 요 지하 4층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공간 여기가 전체가 개찰구 좌우 공간이 이 지하 4층 총 면적이 257평이고요. 257평이고 임시 추모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 즉 개찰구에서 통로를 제외하고
오른쪽 왼쪽 공간을 봤더니 180평 정도가 됩니다. 네. 그 180평 안이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회의실이 9평, 회의실 또 2가 있는데 이게 9.5평, 회의실 3이 있는데 이게 12평입니다. 예. 그리고 공용 공간이 있는데 현재 이게 세미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46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다가 추모 공간을 만들면 그들을 위한 추모의 벽 같은 거를 만들고 또 실제로 이 저 유가족들이 사무실이나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지하 4층이라는 것이 어두컴컴한데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편견, 저도 가졌었던 편견, 그러니까요. 이거를 네. 일단 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녹사평역 4번 요 지하 4층 여기를 예. 선정을 하게 됐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또 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취재를 했더니 당초에 이 지금 이 이태원 유가족을 의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이 누구냐 하면은 민변 측입니다. 네. 이 법률 대리인들이 이 민변 측이 일종의 무슨 뭐 대변인도 하고 또 무슨 뭐 이렇게 각종 뭐 여러 가지 법률 같은 것도 알아봐주고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민변이 굉장히 민변 안에서도 높은 분이 이 일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이 민변 측 대리인 간의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은 자, 공용 민간시설은 싫다라고 얘기를 해서 민간시설 싫으세요? 그럼 다 킬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MBC는 요 민간시설 안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저께 뉴스에서 일단 악의적인 뉴스를 보냈다라고 서울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시설 뭐 어디 이태원 그 근처에 뭐 작은 집들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건 다 지나간 얘기고 민변 측이랑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안이 용산구청 공공 공간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제안한 게 용산구청과 용산 녹사평역의 그 지하 1층에 예. 있는 용산 가족공원 홍보관을 원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지금 사진을 갖고 있는데 저 역사 안에 있는 건데 지하 1층에 용산 가족공원 홍보관이 이미 쓰이고 따로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층이 4층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4층이 깊기 때문에 선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예. 그러니까 1층 지하 1층을 요구해서 지금 지하 1층은 용산 공원 상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녹사평역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4층으로 내려가 보면 오히려 개찰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4층으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지금 제안을 해놓은 거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또 알아본 바에 따르니까 초기에는 예. 이 녹사평역에 설치하는 거를 가족들이 원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하철 공사 측에서 반대. 반대를 했다는 얘기도 예, 지금 들리고 예. 있어요. 뭐 일부는 찬성을 일부는 반대했겠지만 오히려 지하철 공사 측에서 이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럴 수 했는데 있죠. 서울시에서 아니다, 이 추모 공간으로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 뒤에서 막후 협상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마련을 해놨는데 지금 유가족들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떤 반응이냐 하면은 자, 녹사평 지하 4층 분향소 입 닫고 박혀 있으란 얘기다. 그래서 8일까지 철거 못한다. 지금 불법으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호한 결의를 지킬 것이다. 숨막혀 세상 떠난 희생자들에게 지하 4층은 너무 가혹하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게 매일신문이었죠. 매일신문엔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정부가 유가족을 암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 지하 4층 분향소? 아이들처럼 지하 가서 박혀 죽으란 얘기다라고 격앙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기 이제 직전에 제가 이제 5시쯤 가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그 기사가 이제 나온 시점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 지금 지하 4층 분향소를 굉장히 어둡고 그다음에 저 MBC 기사 있지요. 아이들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MBC 기사 본문에 보면은 제가 텍스트 뭐 없으면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저 얘기를 보면 지하 4층으로 가는 거는 애들을 어두운 곳에 처박는 것이다. 그러면서 숨막혀서 죽은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지하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가본 느낌으로는 우리가 지하 4층 하면은 떠오르는 어두운
이런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유족들 얘기나 그리고 철저히 그냥 사실과 다르게 감정적으로 저렇게 아이들을 처박아 놓는다, 네. 가슴이 막혀서 죽은 애들을 뭐 처박아 놓는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저 서울시청 앞 분향소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재명 대표 그 방탄 집회를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열었을 때 그리고 그날 저게 기습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아마도 앞으로 열리는 각종 장외 집회에서 저 하나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은 지금 시위를 할 경우에요. 별로 충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촛불 행동이 지금 25차 시위를 하는 동안에 네. 지금 25번째 집회에서 충돌이 나왔어요. 예. 그게 바로 이태원 유가족들이 마련한 그 서울시청 앞 분향소 때문인데요. 아마 두고 저게 구심품 역할을 할 겁니다. 저게 이거는 말입니다. 아이들 추모하는 뜻과는 관계없는 의도에서 녹사평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사평으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런 대규모 장외 집회나 이런 것의 시위의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치 세월호 추모관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있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계속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세월호 추모관은 거기서 사라지고 서울시 의회 앞에 조그마한 그야 한 3평 반 정도, 3평 채 안 되는 서울시 의회 입구에 있거든요. 제가 그 만들어지는 날 가봤고 저희 출퇴근하면서 맨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도 그 정도의 공간 세월호 그 대단했던 세월호도 지금 그 정도로만 남았는데 녹사평이면은 상당히 큰 의미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서울의 시청과 광화문은 정말 서울의 핵심부인데요. 어느 나라의 핵심부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들의 추모관을 만드는가? 그러니까 추모관을 만들 때는 사실은 안산에도 지금 그 세월호 추모관이 있고 추모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고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맞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이 대개의 이제 국제적인 패턴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심장부, 런던의 심장부, 뉴욕의 심장부, 워싱턴의 심장부라고 하는 데는 그 나라를 세우거나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었던 인물의 동상을 세운다거나 하는 상징물로서 그런 것들이 쓰이는데 이 세월호도 그렇고 이 이태원도 할로윈 이 참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죽음의 상징물들을 서울 시내에다 한복판에다가 전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들이 과연 정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정치적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어떤 말을 해놓고 나서 말을 뒤집기도 쉬운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황이 없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그렇게 하지요라고 했다가 다시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말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참사나 재난을 겪었던 분들하고 이 협상을 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자주 이렇게 큰 합의를 흔드신다거나 혹은 말을 뒤집으신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좀 시간이 좀 벌써 10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조금씩 뭐 아직도 여전히 슬프겠습니다만 조금 더 사회적 합의, 사회적 약속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이런 태도가 성숙된 태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적인 이유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세월호가 이제 정치적 목적을 다 하고 나니까 그냥 조용히 됐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 저희 뭐 댓글에서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하여튼 진행되는 걸 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